가장 핫하고 궁금한 IT 업계 이슈들을 좀 쉽게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래요? 이번 달 말에 신세계 INC 측에서 한국형 아마존 고를 김포에 열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가 투자한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 토이저러스가 파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마존이란 말도 있고 해마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들이 아마존이랑 제휴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많은 산업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자 많은 회사들을 무덤으로 보내는 걸로 유명한 저승사자 아마존 또 창립 25주년이라 이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존 창립 25주년? 네, 25주년이 됐습니다. 94년에 그럼 오픈했어요? 네, 94년 정도가 됐는데 이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대중가요에서는 이제 김건모 씨의 핑계 그게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사회적으로는 이제 성수대교 사고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라이온 킹이 나왔던 시기라서 정말 옛날이죠. 예,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거는 이 회사의 이름이 아마존인데 이게 처음부터 아마존이 아니었었고 카다브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카다브라? 이게 보통 마법 주문 같은 거를 할 때 아브라카다브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꼭 예. 카다브라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요? 7개월 만에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 이름 너무 안 좋다.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이왕이면 전화번호를 봤을 때 A로 시작할 수 있는 회사 아마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제일 쉬운 이름으로 골랐네요. 제일 쉽고 찾기 쉬운 걸로 바꿨죠. 그러니까요. 아마존. 근데 혹시 아마존이 그렇다면은 25년 전에 처음으로 팔았던 상품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책이에요, 책. 그렇죠. 책을 팔았었습니다. 도서 전자유통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죠? 아마존닷컴, 아마존북이었었죠. 예. 근데 책을 왜 팔았나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즘에야 물류가 워낙에 발달해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물류가 엉망이었었죠. 아.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보냈었을 때 상하거나 구겨지거나 망가지기 쉬웠던 겁니다. 예. 근데 책은 상하지도 않고요. 형태가 좀 변해도 괜찮았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아마존이 책만 파는 게 아니죠. 책만이 아니라 책은 이제 아직도 팔아요, 근데? 아직도 팔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책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파는 곳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존의 로고를 봐보시면 이게 바뀐 건데 A에서 Z까지라고 하는 표시 밑에 웃는 모습처럼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에서 Z까지 모든 거를 다 팔겠다. 모든 거를 다 팔고요. 모든 회사들을 현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제국이 이렇게 인터넷의 역사 그대로인 아마존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아마존이 기업 규모에서도 1등, 완전한 1등이죠?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뭐 명실공히 매출 1위이기도 하고요. 2위에서 10위까지 업체 매출을 다 합쳐도 아마존한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직원 숫자가 6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할 정도죠. 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시작한 책 파는 걸로 시작한 회사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뭘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확대되어 있잖아요. 네, 거의 뭐 문어발실처럼 손을 안 대는 게 없을 정도인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건 아마존은 뭐라는 회사냐면은 파는 회사입니다. 본질은 파는 회사다. 맞습니다. 모든 걸 다 파는 것에서 보게 되면은 요즘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유튜브에 아마존이 자기네들이 하는 영상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인카 딜리버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카 딜리버리? 네, 인카 딜리버리. 요것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메시지가 옵니다. 내일 모레 부모님의 생신이시라 그래요. 근데 선물은 못 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야 하루면은 배달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존은 미국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해서 이거를 가입하게 되면은 즉시 배송 서비스가 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포함이 돼 있고요. 예.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요. 오늘 저녁에 좀 좋은 데서 저녁을 먹자. 네. 근데 옷이 좀 엉망입니다. 이럴 때 배달을 시키면 내일 받게 되니까 이때 바로 아마존의 인카 딜리버리라는 서비스를 씁니다.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주문자의 자동차 뒤에 와서 전화를 해요. 그럼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렁크를 버튼 하나로 열어버립니다. 그럼 택배를 집에 놔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트렁크에 넣어주기 때문에 즉시 배달을 받을 수 있죠. 차에다가 내가 타고 가야 할 차에다 둔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인카 딜리버리입니다. 네. 그런데 또 연락이 옵니다. 이번엔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하는데 방청소를 안 해놨어요. 이때 사용하는 서비스가 또 아마존의 홈 클리닝 서비스를 씁니다. 허허.
근데 사무실에 있으니까 아무도 집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 역에서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마존의 키 서비스가 있어서 현관문을 열어줘요. 그럼 이분들이 제대로 청소하는지를 봐야겠죠. 또 여기서 포함된 아마존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큐리티 카메라, CCTV와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A부터 Z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연장선은 결국에 하나로 이어집니다. 예. 팔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에도 투자를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생각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고 있었을 때 차에서 뭘 할까? 쇼핑을 해라.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투자를 한 겁니다. 허허. 그래서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 정말 모든 생활에 있어서 뭐 A부터 Z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모든 것들을 아마존에 연결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업이 지금 다 흑자를 보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자 산업은 뭐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효자 산업은 아무래도 파는 회사였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커머스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아니라 아마존.com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확장하는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AWS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FBA 풀필먼트라고 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풀필먼트 서비스는 그 큰 창고를 지어 놓고요. 전 세계 판매자분들한테 물건을 받아서 배송해서 입고 반품 처리까지 한 번에 맡아주겠다. 이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류를 완전히 다 대행한다. 맞습니다. 예. 이 웹 서비스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그 보통 저희들이 아마존에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직구라는 게 저렴하기 때문에 삽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이제 11월 말 정도에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죠. 이때는 뭐 한 반값 이하로 판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미국에 있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주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서버가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아니면 창이 안 열리게 되죠. 그래서 아마존의 웹 서비스 수준이 거의 최고 수준인 겁니다. 이 물량을 견뎌야 되고요. 주문까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근데 문제가 됐던 거는 11월에만 반짝 이 서비스를 쓰고 나머지 10달 동안 이 서비스가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만 이 서버를 사용하고 맞습니다. 나머지 때는 이걸 쓸 만한 일이 없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CEO인 제프 베조스가 그럼 이걸 갖다 사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튼튼한 웹 서버를 다른 회사에 대여를 해주기 시작한 게 아마존 AWS입니다. 네, 네. 국내에서도 코웨이나 대한항공이나 롯데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곳들까지 쓰고 있을 정도로 꽤 확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얘기 시작하면서 이인복 대표가 네. 뭐 신세계 INC에서 한국형 아마존 고를 김포에 연다. 그 네네. 기사로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 고가 뭐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인데 그 아마존 고,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냥 가라, 지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편의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가실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사는 건 재밌는데 계산대 줄 서는 게 싫거든요. 그렇죠. 그 계산대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럼요. 물건을 집어서 그냥 밖으로 나가시면은 자동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정말 신기한데 꼭 내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 훔치는 것 같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각 물건마다 무슨 전자 신호가 있어서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탁탁탁 뭐가 되나 보죠? 네, 뭐 RFID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뭐 카메라 비전 센싱이라 그래가지고요. 한마디로 그 물건의 위치 같은 것들을 위에 있는 카메라들이 다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비어 있다라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특히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매장 안으로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거나 자기를 인식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에 이 회원이 들어왔구나.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해갖고 물건을 짓는 그 즉시에 가상 쇼핑카트에 그 물건을 넣어버리는 거죠. 네. 나가면 계산까지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야, 진짜 도둑질하는 기분이 되는데요. 제가 그걸 좀 경험해보고 싶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세계 INC에서 이번 달 말에 김포에 이마트24 무인 매장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는 아니고요. 네. 7월 달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미국에만 있고 시애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욕에 17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네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아마존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한번 경험해 본다. 네, 맞습니다. 그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도 아마존 주식 꽤 비싼 가격으로 샀잖아요. 네네. 또 계속 보유주분 늘려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왜 샀답니까? 워런 버핏은 뭐라고 주장해요?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워런 버핏이 전설적인 투자자라서 이분이 투자할 때 본인의 규칙이 있는 게 콜라라든지요. 아니면 캔디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에만 나는 투자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버블 때 이건 다 거품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이 회사는 안 한다. 예. 그런데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거든요, 아마존이. 그렇죠. 왜 투자했나 보게 되면은 일단 아마존은 독점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산업을 지금 무너뜨리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한 거죠. 예. 요즘에도 이마트하고 국내에서 롯데마트가 영업 손실봤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갈 필요가 없게 되는 시장에서 전부 그 결국에 온라인으로 아마존이다. 하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주식이 오히려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아마존이 손댔다가 실패한 아이템도 있죠.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좀 대표적으로 보면은 워낙에 성공한 것만 알려지다 보니까 실패했던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거죠. 예. 우선 파이어폰이라는 거를 아마존이 만들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네, 기억 안 나실 텐데 아직까지 파이어 HD라는 것까지 가지고 있고요. 이게 2014년도에 아마존이 우리도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예. 그래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왕이면 자기네들이 만든 스마트폰에서 쇼핑을 하면 좋겠지 싶었는데 네.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거죠. 여기 더해서 네이버 지식인과 비슷한 검색 서비스였던 에스크빌이라는 서비스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요. 사람들이 구글에서 검색해서 아마존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아예 검색 시장도 우리가 지배를 하자. 예. 그래서 만들었던 서비스가 A9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망했어요. 여기에다가 음식도 한번 배달해보자. 그래서 아마존 레스토랑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이것도 4년 만에 접습니다. 하하. 정말 대단한 건 이렇게 실패한 사업들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자율주행차에서 간단하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새로운 먹거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프 베조스가 설립자죠. 네, 맞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고. 최고 부자죠. 근데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인 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최고 부자 자리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수성가형 CEO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 성공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몇 살이에요? 64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로는 한 5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저보다 젊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참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예. 뭐 원래 이름도 베조스는 원래 아니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재혼했었었는데 이때 상대방이 미겔 베조스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분이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흑수저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석유기업 엑슨에 들어가고요. 경영진까지 올라갔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겁니다. 그 새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중진 회장이 존경한다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베조스도 금융회사의 부사장까지 올라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94년에 기회를 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시애틀에서 아마존을 창업했던 거죠. 그럼 30대 젊은 나이에 금융회사 수석 부사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분이시죠. 그렇군요. 예. 요새 이제 언급하자면 검색하시면 이혼이 제일 많이 검색이 됩니다. 제프 베조스의 이혼. 네네. 위자료가 뭐 대단했죠? 이걸 35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39조 정도가 됩니다. 이혼 합의금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렴하다고 하는 게 잘못하면 아마존의 주식 절반을 줄 뻔했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러면 네. 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잘 막은 것 같습니다. 아마존 하다가 최근에 언론사 워싱턴 포스트도 인수했죠?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왜 언론사를 인수했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 아마존닷컴이 산 게 아니라 우선 제프 베조스가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했고요. 개인 자산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편집 논설 쪽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워싱턴 포스트 기사들을 보면은 베조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도 그냥 올라옵니다. 예.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서도 여과 없는 비난이 계속 올라오니까 트럼프도 트윗에서 항상 공격 대상 중에 하나로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아마존을 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인수했던 당시를 보게 되면은 워싱턴 포스트가 이때 망하느냐 아니냐 생존 불투명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때 베조스가 투자를 하고요. 기술 쪽 인력을 증원을 해서 2018년도까지만 하면 기술 인력이 150명까지 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IT 회사다 이제 신문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도 좀 재밌게 봐야 되는 거는 베조스가 가장 신경을 쓴 거는 뉴스 콘텐츠의 질에 신경 썼다고 합니다. 신문사들이 광고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광고를 보고 들어왔었을 때 콘텐츠가 제대로 된 게 없다. 예. 제대로 된 기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광고는 상관없다. 예. 그래서 적용하기 시작한 게 요즘에 사람들이 다 인터넷 기사를 보실 때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씁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합니다.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사의 인기도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 기사를 발행을 하면 24시간 뒤에는 일주일 뒤에는 얼마나 더 많은 클릭이 오게 되고 얼마나 더 많이 퍼져나갈지를 예측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좋은 광고들을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자체로도 유료 모델로 바꿨는데요. 월에 9.9달러를 내야 되는. 예. 2017년 초만 해도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거네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기본 논조나 기사의 질이나 이런 거는 전혀 손대지 않고 고급화를 맞습니다. 하면서 네, 다양한 기술력을 동원하니까 또 죽어가던 회사가 살아나는군요.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제대로 네. 미디어에 IT가 들어간 요즘 뭐 말로 표현하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제대로 됐다.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엔 우주도 팔겠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레디코 테슬라 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테슬라는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한다면 아마존에서는 블루 오리진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테슬라가 스페이스 X가 5월 달에 60기의 인공위성을 올렸으면은 아마존은 3,000개를 올리겠다라는 카이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개 인공위성? 예, 와. 저궤도에 띄우겠다라는 거죠. 예. 그럼 또 이걸 왜 하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단 좋은 의미에선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인터넷이 잘 터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본질이거든요. 예. 아마존이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죠.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그만큼 예. 많이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넥스트 모델로 보는 겁니다. 지구상에서의 전쟁보다도 이젠 우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주에 많은 그 정보망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네. 그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블루문이라는 달 착륙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면은요. 아마존은 리턴 투 문이라 그래서 이제 인류가 다시 달로 돌아가자. 예. 이 두 가지 얘기도 그쪽에 있는 광물이라든지 자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가져가겠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스케일이 다릅니다. 예, 굉장히 크게 보고 있죠.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